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 선생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확률과 통계라는 단원에서 첫 번째 단원을 할 겁니다. 첫 번째 단원의 레벨 3 총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문제들이 대체로 난이도가 높으니까 문제 정리를 잘 하고 선생님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그걸 좀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아요.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니까 문제를 차분히 읽어보고 그리고 잘 정리를 먼저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문제예요. 5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n개의 부채꼴로 원판을 나눈 후, 그랬으니까 n이 5면 5개의 부채꼴로 나누란 얘기고 6이면 6개의 부채꼴로 나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1부터 n까지의 자연수를 각 부채꼴에 하나씩 모두 적는 경우의 수를 fn이라 하자 그랬습니다.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건데 짝수를 적은 부채꼴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짝수를 적은 부채꼴끼리 이웃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반대로 홀수는 상관없다 이런 얘기죠. 그지? 기억하시고 1을 적은 부채꼴과 n을 적은 부채꼴은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네. 1을 적은 부채꼴과 n을 적은 부채꼴은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가에서는 짝수와 홀수가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나에서는 1을 적은 부채꼴하고 제일 마지막 숫자는 서로 이웃하면 안 된대. 그러면 이때 n이 홀수인 경우가 있을 것이고 짝수인 경우가 있겠지. 그럼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거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되고 이제 교재 중간에 그래서 n이 5일 때 원판에 나열하는 방법은 총 8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왜 8가지가 나왔는지를 직접 한번 수식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계산을 할 건데 이제 짝수일 때 홀수일 때 뭐가 다른지를 먼저 보려면 일단 n 이꼴 5일 때 f5가 8이 나왔다라는 사실을 문제에서 예문으로 알려줬으니까 이게 어떻게 8이 나왔는지를 책에서처럼 직접 해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계산을 해보자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떤 얘기냐? n 이꼴 5일 때 f5가 8이라는 얘기는 숫자가 1, 2, 3, 4, 5 이렇게 5개의 숫자를 어디에다가 원판을 5등분하여 부채꼴에 나열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때 특징이 뭐였지? 짝수는 이웃하지 말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1부터 5까지의 수를 홀수 1, 3, 5하고 그 다음에 2, 4 이렇게 두 개 홀수와 짝수로 나눠서 이제 할 건데 짝수는 이웃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짝수와 짝수 사이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홀수가 와야 되지.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정의를 내리려고 이렇게 원판이 있는데 이 원판에 이 세 군데에다가 뭐가 올까요? 먼저 홀수를 나열할 겁니다. 그쵸? 홀수를 나열할 거야. 그럼 홀수를 나열하는 방법은 원순열이니까 3-1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지. 그럼 남은 공간 3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여 2개를 선택하여 1열로 나열하면 곱하기 3p2 이렇게 계산하면 끝난 게 아니야. 왜냐하면 이렇게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 문제에서 나의 조건에 보면 1을 적은 애와 5를 적은 애는 이웃하지 않는다 라고 했죠. 예를 들어 1, 3, 5가 이렇게 있는데 2, 4가 여기 두 군데 오게 되면 1하고 5는 어떻게 돼요? 이웃하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경우를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빼야 되겠지. 그러면 1하고 5가 이웃하는 경우를 뺄 겁니다. 그럼 1하고 5가 이웃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 1하고 5가 이웃한다 그러면 얘네 둘이 이웃한다고 보고 한 명으로 봐서 전체 2개에서 원순열이니까 하나의 팩토리얼 딱 하면 1하고 5가 이웃하는 경우지. 그렇죠? 그러면 1하고 5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서 다시 그려볼게. 1, 5가 지금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어딘가에 3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남은 몇 개의 자리에 2개의 자리에 2와 4를 어떻게 할까요? 자연스럽게 배치하면 되겠지. 그럼 곱하기 2 팩토리얼 이렇게 하면 돼.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1하고 5는 위치를 바꿀 수가 있니 없니? 있지. 그러니까 다시 곱하기 2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계산을 실제로 해보면 3 얘는 얼마죠? 2 곱하기 6에서 빼기 1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얘가 4가 됩니다. 그래서 총 8가지가 된다. 그래서 F5가 8이다 라는 결론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접근했니? 우리가 교과서 관점에서 볼 때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라는 관점에서 이웃해도 상관없는 것들을 먼저 나열하고 그 사이사이에 이웃하면 안 되는 것들을 배열하는 방식. 그래서 전체를 일단 구한 다음에 제일 첫 번째 수와 마지막 수가 이웃하는 경우를 빼는 거야. 근데 이게 홀수일 때는 이렇게 계산되는데 짝수일 때를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n equal 6일 때, 그럼 n equal 6이라는 건 1, 3, 5 3개의 홀수와 2, 4, 6 3개의 짝수가 6개의 등분에 서로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서 나열돼야겠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볼게요. 자, 원판이 이렇게 있어. 제일 먼저 뭐 할까? 짝수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 라고 했으니까 먼저 1, 3, 5를 원형에 배열할 거야. 그러면 1, 3, 5 원형에 배열해서 3-1 팩토리얼 해서 1, 3, 5가 이렇게 왔다고 치는 겁니다. 됐죠? 그럼 남은 2, 4, 6은 어떻게 하면 될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네. 그럼 이 경우에 안에 뭐가 들어있어? 지금 1하고 6이 이웃하면 안 되는데 지금 6이 여기 오거나 여기 오는 경우에는 제외를 시켜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빼겠다라는 거야. 어떻게 하느냐? 1하고 6이 이웃하는 경우를 빼보자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1하고 6이 이웃했대요. 그리고 여기 3, 여기 5 이렇게 온 거야. 그렇죠? 자, 그럼 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그럼 이걸 같은 가지수로 봐야 되니까 똑같이 3-1 팩토리얼 이렇게 정의가 될 것이고, 만약에 1, 6 이렇게 이웃했다고 하면 남은 2, 4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남은 2, 4는 남은 두 군데 아무 데나 올 수 있으니까 원래 6에서 3개를 빼서 2, 3에서 6 하나 뺀 나머지를 1열로 나열해서 두 군데 이렇게 오면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니? 얘네 둘이 또 위치를 바뀌면 2, 4도 자연스럽게 옮겨져야겠죠. 그러니까 그 가지가 또 발생하니까 1, 6이 이웃하는 경우 이렇게 정의돼요. 그래서 이때 이 값은 어떻게 쓸 수 있다? 4, 2 곱하기 6이니까 12가지고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8가지. 그래서 총 4가지. 그래서 F6은 4다 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일반화를 시켜야 되니까 보면 그러면 계산하는 방식이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 서로 다르지. 왜냐하면 홀수일 때는 홀수와 짝수의 개수 중에 홀수가 하나 더 많고, 짝수일 때는 둘의 개수가 같고, 홀수일 때는 홀수끼리 이웃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짝수일 때는 1하고 짝수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까지를 고민을 해야 되기 때니까 n 이꼴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볼게요. 그럼 먼저 자, 문제 외우셨죠? 자,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정리를 해봅시다. 먼저 n 이꼴 홀수일 때, 즉 2k-1이라고 하고 여기서 k는 1, 2, 3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n 이꼴 2k-1이라고 하면 n은 홀수인 거잖아. 그러면 이때 홀수는 뭐가 있냐면 1, 3, 5, 7 점점점점 해서 2k-1 여기까지 총 몇 개? n개의 홀수가 있는 거야. 아, n개가 아니고요. k개의 홀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때 짝수는 몇 개야? 라고 물어봤어. 그럼 2, 4, 6, 8 점점 해서 2k-2까지 가는 몇 개? k-1개의 홀수가 있는, 짝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지? 이 짝수들끼리는 이웃하면 안 된다고 그랬고, 그 다음 첫 번째 수인 1하고 제일 마지막 수인 2k-1도 이웃하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전체 경우의 수에서 1하고 2k-1이 이웃하는 경우를 빼는 방식으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할까? 전체 경우에서 어떻게 한다고? 짝수 이웃하면 안 되니까 홀수 k개를 원순열에 나열할 겁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홀수 k개를 원순열에 나열할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k-1 팩토리얼 이렇게 했어. k개가 지금 여기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똑같이 K개의 공간이 생기는데 거기에 짝수 K-1개를 나열하면 되겠지. 그래서 곱하기 K개의 공간에 짝수 K-1개를 나열해보자. 라면 이제 이렇게 하면 뭐가 된 거야? 얘하고 얘가 이웃하는 경우도 포함된 겁니다. 그럼 다시 뺍시다. 1하고 2K-1이 이웃하는 경우를 빼봅시다. 그러면 얘하고 얘가 이웃한다는 경우는 이런 얘기죠. 1하고 2K-1 이것을 하나로 보고 남은 것들을 원형 수열에 나열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K-1개의 하나 더 빠진 K-2 팩토리얼 하면 1하고 2K-1이 이웃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얘네 둘이 또 위치를 바꿀 수 있다며. 그러니까 곱하기 2를 해주고 그러면 남은 공간은 몇 개가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똑같이 K-1개의 공간이 있게 되는 거야. 그렇죠? 똑같이 K-1개의 공간이 있으니까 얘를 어떻게 할까요? 여기다가 자연스럽게 뭐 하면 돼? 1열로 나열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곱하기 K-1 팩토리얼 하면 이게 바로 홀수일 때 n 이꼴 홀수일 때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는 f에 2k-1이라고 정의할 겁니다. 자, 좀 식을 정리해보면 요 값은 어떤 애입니까? k-1, k-2 이렇게 가는 뭐가 돼? k 팩토리얼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쵸? 그러니까 k 팩토리얼이 되니까 이걸 이렇게 해서 이걸 헷갈리니까 써볼까요? k, k-1, k-2 곱하기 쭉 가다가 뭐가 돼? 3 곱하기 2까지 이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얘하고 얘를 둘을 빼라고 했으니까 겹치는 거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여기 k-2 팩토리얼이 있죠? 그지? 그래서 이렇게 쓸게. k-1 팩토리얼 곱하기 k-1에 k-2 팩토리얼 마이너스 k-2 팩토리얼 k-1 팩토리얼 곱하기 2 이렇게 되니까 지금 k-1 팩토리얼 k-2 k-2 팩토리얼 k-1 팩토리얼이 겹치고 있지. 그럼 이때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다? k-1 팩토리얼 k-2 팩토리얼로 묶으면 k-1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서 k의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이 값이 바로 누가 된다? f의 2k-1이다 라고 일단 정리해 봅시다. 이것도 더 정리가 되겠죠? 인수분해가 되니까. 이게 홀수일 때야. 자, 그러면 확인해 봐. n에다가 f5가 8이라고 했어. 그치? 그러면 이게 진짜 맞는지 n에다가 얼마 넣으면 이게 5가 될까요? n에다가 3을 넣으면 f5가 되겠죠. 그럼 여기다 3 넣으면 k에다가 3을 넣었으니까 3 넣으면 2팩이고요. 1팩이고요. 그러니까 요게 두 가지. 그 다음에 여기다 3 넣으면 9 빼기 5 해서 이게 4가지니까 8가지라는 결과. 즉 f5가 8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게 홀수일 때 얘기예요. 잘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n 이꼴 짝수일 때. 지금 n 이꼴 짝수일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n 이꼴 짝수라고 하면 n 이꼴 2k라고 정의할 것이고 이때 k는 여전히 1, 2, 3 이렇게 간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n 이꼴 짝수라는 건 1부터 2k개까지 총 개수니까 이때 홀수는 뭐가 있냐면 1, 3, 5, 7 점점점 가서 어디까지? 2k-1까지의 홀수 총 몇 개의 k개의 홀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짝수인 경우는 2, 4, 6, 8 이렇게 가서 총 어디까지? 2k까지 똑같이 k개의 짝수가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한다고? 짝수끼리 이웃하면 안 되니까 홀수를 먼저 원형에 놓을 건데 조심할 거 1하고 뭐가 2k도 이웃하면 안 된답니다. 자, 그럼 먼저 전체 경우의 수를 생각해 봅시다. 자,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있는데 홀수 k개를 여기다 이렇게 놓은 거예요. 원순열에다. 그러면 이거 설명을 어떻게 해야 돼? 원순열 했으니까 k-1 팩토리얼 이렇게 정의될 거고 남은 것들, 남은 k개의 짝수는
동일한 k개의 일렬로 나열되겠죠.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한다고? 이 안에 1하고 2k가 이웃한 경우가 있으니까 1하고 2k가 이웃한 경우를 뺄 겁니다. 그럼 이런 뜻이야. 자, 여기에 1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남은 게 하나, 둘,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에 지금 2k가 이렇게 있어서 얘를 하나로 보고 홀수들을 나열할 거예요. 그럼 여전히 똑같이 개수는 k-1 팩토리얼이 되겠지. 그러면 남는 공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똑같이 k개의 공간이 남는데 지금 짝수 2k가 여기 와 있으니까 남은 짝수 2k가 여기 와 있으니까 짝수 k개 중 하나가 빠졌죠? 그러면 k-1개가 여기에 일렬로 나열될 거야. 그렇죠? 근데 2k가 여기 있으면 이쪽에 나열될 것이고 2k가 2k1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짝수가 오면 안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k-1개를 나열해주고 그 다음 2k, 2k 얘네 둘이 위치가 바뀌는 경우 두 가지를 곱해주면 이게 바로 뭐냐면 n 이꼴 짝수일 때의 총 개수인 뭐가 된다? f의 2k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이걸 우리가 한번 정리해 봅시다. k-1 팩토리얼, k-1 팩토리얼, k-1 팩토리얼 이렇게 있으니까 이 값을 k-1 팩토리얼 이렇게 정의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k-1 팩토리얼, k-1 팩토리얼 곱하기 k-2 이렇게 k-2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어렵죠? 자, 이게 바로 f2k다 라는 거야. 자, 그럼 확인해 보자. 우리가 자, 이쪽으로 잠깐 올까요? n 이꼴 6일 때 f6이 4라는 사실을 직접 구했잖아. 그러면 f6이 4라는 거니까 여기다 k에다가 얼마를? 3을 넣어보자고. 그러면 f6은 3 넣으면 200 하고 3 빼기 2니까 1이네요. 그러면 200 곱하기 200 곱하기 1이니까 얼마입니까? 4. 그래서 우리가 아까 확인했던 f6이 4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 그러면 모든 문제 풀이가 끝난 거지. 자, 이럴 때 이제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고 했냐면 f의 n 플러스 1분의 fn이 60분의 1이 되도록 하는 뭘 찾으라는 거야? n 값을 찾으라는 거야. 그러면 중요한 거 n이 짝수니 홀수니 모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야. n이 홀수이면 얘면 주어진 식은 f의 2k가 되고 2k-1이 되고 얘는 f의 2k가 되는 거죠. 그치? 그럼 이 값이 얼마냐라고 이게 60분의 1이 되도록 하는 값을 찾는 겁니다. 됐어요? 또 n 이꼴 짝수일 때는 얘는 어떻게 돼요? f2k하고 그 다음 얘는 f의 2k 플러스 1 이렇게 가는 거지. n 자리에 지금 2k와 2k가 들어왔으니까 이게 60분의 1이 되는 게 찾는 거냐라는 거야. 그럼 봐. f의 2k-1 우리가 제일 처음에 여기 구했죠. k-1 팩토리얼, k-2 팩토리얼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k-1 팩토리얼, k-2 팩토리얼. 그지? 그 다음에 뭐가 된다? 저 k제곱 마이너스 k-1을 인수분해해서 보기 편하게 k-2, k 플러스 1이라고 두겠습니다. 됐죠? 그럼 f의 2k는 뭐라고 쓰셔야 됩니까? f의 2k는 이거 쓰시면 되죠. 짝수가 됐으니까 다시 k-1 팩토리얼, k-1 팩토리얼, k-2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야. 그럼 얘가 이렇게 k-2 약분되고 그 다음 k-1 팩토리얼 이렇게 약분되고 여기서 잘해야 돼. 이 k-2하고 얘가 약분이 되면서 k-1만 남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 이 값은 얼마야? k-1분의 k 플러스 1인데 이게 60분의 1이 되도록 하는 값이 있느냐라는 거야. 이때 k는 어떤 애였죠? 1, 2, 3, 4. 그러면 분모가 지금 더 작은데 60분의 1이라는 분수를 만들 수 있는 k는 없네. 그지?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는 n은 홀수 중엔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 짝수일 때 만족하는 n 값이 등장한다는 건데 우리가 한번 써봅시다. f2k가 뭡니까? f2k는 k-1 팩토리얼,
k-1 팩토리얼 k-2다. 이게 f2k인 거고 f의 2k 플러스 1은 뭐가 된 거야? 여기에 f의 2k-1에서 k에다가 뭐를 쓸? k 플러스 1을 넣게 되면 2k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럼 요거 그대로 쓰십시다. 여기 k에다가 뭘 넣는다고? k 플러스 1을 넣으면 k 플러스 1을 넣으면 k 플러스 1 넣으면 이렇게 식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식을 정리해 봅시다. k-1 팩토리얼 소거 되겠죠? k-1 팩토리얼하고 k 팩토리얼 약분되면 뭐가 남죠? k만 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때 분모에 남는 건 뭐가 된다? k-1 밑에다 써볼까요? 자, 남는 건 뭐가 된다? 이게 k가 되니까 k-1 k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이 값은 k-2가 된다. 자, 그럼 뭐 구하는 거지? 이게 뭐가 되도록 하는 60분의 1이 되도록 하는 k를 먼저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3차 방정식 계산해 보시면 돼요.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이때 나오는 k 값은 얼마냐면 k가 6이면 얘가 240이 돼서 총 240분의 4 이렇게 돼서 약분돼서 60분의 1이 나와요. 따라서 우리가 찾는 k 값은 얼마였다? 204가 되었다. 자, 이걸 계산해서 k가 4가 된 거야. 그러면 나는 n을 찾는 거니까 k가 4면 n은 얼마입니까? 8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하는 이 조건에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값은 8이 된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상당히 어렵죠? 문제의 정리를 좀 잘 해보시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n 이퀄 8일 때 답이 나왔으니까 F5를 알고 있고 F6을 알고 있으니까 같은 방식으로 F7, F8도 한번 확인해서 진짜 n 이퀄 8일 때 60분의 1이라는 이런 관계식을 만족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풀고서 많이 지셨을 것 같은데 2번 봅시다. 자, 2번 봅니다. 집합 A하고 B가 있는데 A에서 B로의 함수 F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데 F1 더하기 F3은 4를 만족해야 되고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3개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정리해보자. 선생님이 이런 거 나오면 항상 대응 관계를 직접 그리죠. 자, A에서 B로의 함수 관계인데 F1하고 F3이 4가 되는 경우는 1하고 3을 선택하는 경우,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1이고 얘가 3이고 얘가 3이고 1인 경우가 있을 것이고 둘 다 2를 선택하는 경우 크게 두 가지가 있겠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의해 볼 거야. 자, 잘 봐. A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A가 있고 B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A는 1, 2, 3, 4, 5, 6, 7 이렇게 있고요. 1, 2, 3, 4, 5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에서 관계 F인데 1하고 3을 선택하는 경우 이렇게 할게.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1을 선택하고 얘가 이렇게 3을 선택하거나 둘이 위치가 바뀌는 경우 두 가지가 있겠지. 그러면 얘네 둘 다 이렇게 선택하거나 이렇게 위치를 바꿔서 선택하는 거니까 마지막에 이 경우를 구해서 곱하기 2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자, 첫 번째 경우 이렇게 했어. 그러면 자, 이제 치역 몇 개야? 2개 확정된 거야. 근데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3개라고 했으니까 자, 2, 4, 5, 3개 중에 하나가 치역으로 더 와야 됩니다. 그럼 뭘 어떻게 할까요? 일단 2, 4, 5, 3개 중에 하나를 뽑읍시다. 그 하나를 뽑았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1, 3, 5, 이 5개를 남은 누구? 2, 4, 5, 6, 7 얘네들한테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생각해봐. 이 남은 5개가 전부 1이나 전부 3을 선택하게 되면 치역은 무조건 2개밖에 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5를 최소 하나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1, 3, 5 3개에서 얘가 선택하는 경우 몇 가지? 1, 3, 5 3가지, 얘도 3가지, 얘도 3가지, 얘도 3가지, 3가지니까 뭐 하면 되냐면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5개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중복순열로 계산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니? 남은 요 정의역의 원소 2, 4, 5, 6, 7 5개가 전부 1을 선택하는 경우, 전부 3을 선택하는 경우, 전부 5를 선택하는 경우까지 전부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이 안에서 뭐 하면 돼? 얘네들이 1이나 3을 선택하는 경우를 빼면 남은 것 안에는 5를 최소 한 번은 선택했겠네. 그러면 이때 빼기 1, 3을 얘네 5개가 선택하는 경우 2파이 5를 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F1이 1이고 F3이 3이면서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가 되는 경우가 되는 거야. 근데 선생님 뭐라고 했지? 얘가 3을 선택하고 얘가 1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으니까 다시 곱하기 2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경우가 되는 거야.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이게 1266까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였지? A가 1, 2, 3, 4, 5, 6, 7 이렇게 있고 B가 1, 2, 3, 4, 5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이들의 함수의 개수를 계산할 건데 전제가 뭐였지? F2가 1이 2를 선택하고 3도 2가 되는 경우 그랬어요. 그럼 이제 봐봐. 머릿속에 이게 있어야 돼. 얘는 이미 결정된 거야. 그치? 그럼 치역은 우리 몇 개 만들어야 된다고? 3개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 남은 공역에서 1, 3, 4, 5, 4개 중에서 몇 개가 필요하죠? 2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4개 중에 2개를 뽑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4하고 5를 뽑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 치역 3개 만들었으니까 이 3개하고 남은 정의역 5개와의 대응 관계를 계산하면 우리가 3파이 5 이렇게 계산할 거야. 그러면 얘는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 남은 정의역 5개가 전부 2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겠지. 또는 뭐가 있을까? 2하고 4 이렇게 2개만 선택하는 경우가 있고 2하고 5 이렇게 2개만 선택하는 경우 이렇게 있겠지. 그래서 이걸 다 어떻게 해야 된다? 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 뺄 때 뭐를 빼냐면 치역이 2인 경우. 그러니까 이 남은 5개가 전부 2를 선택한 경우 몇 가지? 한 가지를 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는 이미 있으니까 치역이 2하고 4가 되는 경우가 있겠지. 얘네 둘을 빼는 경우야. 그러면 얘네 둘을 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2파이 5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라고? 또 2파이 5 안에는 전부 뭐를 선택하는 경우? 2를 선택하는 경우가 또 들어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또 빼야 되겠죠? 그 다음에 2하고 5가 치역이 되는 경우에는 또 2파이 5를 계산할 때 전부 또 2를 선택하는 경우가 또 들어있으니까 또 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한 가지, 31가지, 31가지를 빼게 되면 이걸 제외한 나머지가 뭐가 돼? 2, 4, 5가 한 번씩 선택받은 거. 2는 이미 선택됐기 때문에 키워드는 4하고 5가 무조건 한 번 이상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 이 가지수가 한 가지, 31가지, 31가지니까 총 63가지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시면 6이고요. 이게 243에서 63 뺐으니까 180 이렇게 정의가 돼서 이거 계산해 보시면 1080까지, 1080까지가 나오고 1080까지와 1266까지를 합해서 우리는 1346까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함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전형적인 형태의 문제예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해야 되고 특히 조심해야 될 게 뭐니? 지금 이 경우에 대한 판단을 상당히 잘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3번 문제. 길찾기니까 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다라는 거 그림 보는 순간 알 수 있겠죠? 근데 한번 읽어봅시다. 그림과 같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망에서 각 도로가 만나는 지점을 교차점이라고 하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우리는 교차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갈 때 뭐라고 했냐면 6개의 교차점을 지나면서 B까지 가는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거야. 먼저 교차점 6개 지나는 경우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고 그런 다음에 규칙성이라는 게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교차점 6개를 한번 거볼게요. 자, 간단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면 5개네. 그치? 그럼 이렇게 가면 안 되겠네.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그치? 이렇게 가야 교차점 6개를 거치는 겁니다. 잘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해서 총 6개를 지난 이게 총 몇 가지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다른 것도 있나 한번 해봅시다. 자,
하나, 교차점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이렇게 왔어. 그럼 넷, 다섯,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교차점을 가도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와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놓고 그림을 보니까 잘 봐봐. 가로로, 노란 거 보자. 가로가 몇 개? 4개죠. 빨간 거 봐봐. 하나, 둘, 셋, 4개. 똑같죠? 대각선 1개, 대각선 1개, 높이 하나, 하나. 똑같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이 가로줄, 이쪽으로 이렇게 몇 번 가야 되냐면 총 4번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세로줄 몇 번 가야 됩니까? 2번 가야 되고요. 이 대각선 줄 몇 개 가야 됩니까? 한 번을 반드시 지나야만 뭐 할 수 있다? 최단 거리, 6개의 교차점이 나오는 최단 거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건 뭐야? 가로줄 4번, 세로줄 2번, 대각선 1번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과 같겠네요. 그러니까 총 7개가 될 것이고 7팩트 같은 거 4팩, 2팩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이 얼마다? 105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선생님 2번을 해봤는데 잘 이해가 안 가시면 한 번 더, 한 가지를 더 찾아서 가로, 세로, 대각선의 개수가 총 몇 개인지 항상 똑같이 나올 건데 그들의 순서만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이용하여 최단 거리를 찾는 문제였습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주로 가로, 세로만 다루다가 이제 대각선도 추가됐으니까 이런 형태로도 연습을 해보셔야겠네요. 아시겠죠? 끝.